나는 1년 동안 세계 최고의 공부법을 따라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할 주제죠. 바로 공부.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1년 동안 세계 최고의 공부법을 따라하기로 했다입니다. 제목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저도 이 책을 처음 보고 세계 최고의 공부법? 그게 뭘까? 싶어서 단숨에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내용과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책은 저자인 스캇 영이 1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공부법을 실제로 따라하며 체험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자는 단순히 이론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도전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부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버드, 옥스포드, 일본의 공부법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사용하는 학습법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책의 서두에서 저자가 말하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 계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전 세계의 다양한 공부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공부하면 떠올리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흥미롭고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저자는 우선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 아니면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 책에서는 공부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정의는 단순한데도 강렬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구성도 아주 독특했어요. 단순히 공부법 리스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직접 체험한 과정과 그 결과를 생생히 풀어내고 있어요. 마치 다큐멘터리를 읽는 느낌이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저자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법을 탐구했는지 자세히 나와요. 예를 들어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학습 방법들을 조사하고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했어요. 하버드와 MIT 같은 명문대에서 사용되는 학습법부터 일본의 전통적인 암기법,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기술 기반 학습법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저자가 단순히 이 공부법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하버드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반 학습법을 자신의 울트라러닝 프로젝트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했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책이 단순히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을 자기개발, 생산성,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층,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벌써부터 흥미가 생기지 않나요? 다음 챕터부터는 구체적인 공부법과 그 결과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하버드와 MIT에서 배우는 학습의 기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버드와 MIT에서 사용하는 학습법을 살펴볼까요? 이 챕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부분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 두 학교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로 하버드의 대표적인 학습법은 바로 질문 기반 학습 퀘스천 베이스트 러닝입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은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의 배경과 적용 사례를 스스로 찾아야 해요.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뇌는 답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고를 확장하게 된다고 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학습하면 이해와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공부할 때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효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MIT? 여기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 마이너스 베이스트 러닝이 유명합니다. MIT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걸로 끝내지 않고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둬요. 예를 들어 공학 수업에서 로봇 공학을 배운다면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자는 MIT에서 이 방식을 체험하면서 학습의 몰입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꼈다고 해요. MIT의 학습법에서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저자는 MIT 학생들이 실패를 오히려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정리해보면 하버드는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MIT는 실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체화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두 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방식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학습법을 만들어 보세요. 일본의 암기법과 실리콘밸리의 학습법. 여러분,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효율성, 섬세함,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 아닐까요? 공부법에서도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계승되었어요. 일본에서는 반복 학습 레퍼티션 러닝이 중심이 되는 학습법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를 대표하는 게 바로 스파이럴 학습법 스파이럴 러닝이에요. 스파이럴 학습법은 처음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을 점점 더 심화시키며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 수학 개념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문제로 확장되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방식은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특히 암기에 강점이 있어요. 저자가 이 방법을 실험한 결과 한 번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려 애쓰기보다는 여러 번 짧고 자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같은 내용을 실시간 동안 붙잡고 있기보다는 하루 1시간씩 10일 동안 나누어 복습해보세요.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볼 수 있었어요. 일본이 전통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법에 중점을 둔다면 실리콘밸리는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 학습 아프터마이즈드 러닝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스페이싱 효과 스페이싱 이펙트와 액티브 리콜이에요. 스페이싱 효과는 간단히 말해 학습과 복습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배운 내용을 2일 후, 5일 후, 그리고 10일 후에 복습하는 거죠. 이를 도와주는 앱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개발됐는데 대표적으로 ANKI 같은 플래시카드 앱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 리콜. 이건 단순히 책을 읽고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배운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면서 기억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반복과 체계를 중시하고 실리콘밸리는 기술과 최적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꾸준함과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융합해보세요. 하버드, MIT, 일본, 실리콘밸리 학습법을 내 삶에 적용하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 적용 사례와 팁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1. 일본의 스파이럴 학습법 실천기. 먼저 저는 일본의 스파이럴 학습법을 일과 학습 계획에 적용해봤어요. 제가 자주 읽는 자기계발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책을 읽은 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요약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선 목차를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책을 펼쳐 처음에 적었던 메모를 보완하면서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더했죠. 이렇게 3번, 4번 반복하면서 내용을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스파이럴 학습법은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학습 내용이 매번 더 심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간단히 개념을 익히고 이후에는 그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찾아보며 복습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책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공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2. 실리콘밸리의 스페이싱 효과 활용하기. 다음은 실리콘밸리의 스페이싱 효과를 제 공부 시간 관리에 활용해 본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존의 반복 학습 대신 플래시카드 앱 ANKI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앱은 학습 내용을 입력하면 복습 주기를 자동으로 설정해줘요. 예를 들어 오늘 학습한 내용은 하루 뒤, 3일 뒤,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도록 알림을 보내주는 거죠. 이 방식을 꾸준히 사용했더니 한번 공부한 내용이 단기 기억에 머물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자리 잡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시험이나 발표 준비할 때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무작정 벼락치기 하는 대신 시간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시간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이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3. 하버드의 질문 기반 학습법으로 사고력 키우기. 하버드의 질문 기반 학습법은 제 사고력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질문은 여러분의 학습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죠. 여러분도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꼭 질문을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4. MIT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실전 감각 익히기. 마지막으로 MIT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제 일상에 적용해봤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주제가 데이터 분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강의를 듣고 노트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이 과정에서 단순히 배운 내용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이 방식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학습 내용이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것이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5. 나만의 하이브리드 학습법 만들기. 4. 이렇게 하버드, MIT, 일본, 실리콘밸리의 학습법을 제 삶에 적용해본 경험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모든 걸 조합해서 나만의 하이브리드 학습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스파이럴 학습법으로 체계적으로 복습하고 스페이싱 효과로 복습 주기를 관리하며 질문 기반 학습법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방식으로 제 공부 루틴을 완성했어요. 여러분도 각 방법의 장점을 살려 자신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세계 최고의 학습법을 넘어 나만의 성장 전략 만들기. 이건 단순히 학습법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맞게 조합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1. 기존 학습법의 한계 인식하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일본, 실리콘밸리, 하버드, MIT의 학습법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학습법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학습 스타일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초기에는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엔 지치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일본의 스파이럴 학습법은 구조화된 공부에 정말 좋지만 창의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페이싱 효과는 시간을 분배하는데 탁월하지만 단기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습법들을 내 삶과 목표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2. 개인 목표 설정 학습의 방향성 찾기.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법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어디에 사용할지 정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걸 넘어서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목표였어요. 장기 목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단기 목표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학습 스타일 파악. 나는 시각적인 학습자, 청각적인 학습자, 아니면 손으로 직접 해봐야 하는 스타일?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맞는 학습법을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어서 MIT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과 실리콘밸리의 스페이싱 효과를 결합했어요. 3. 학습법 조합 하이브리드 전략 만들기. 다음은 각 학습법의 장점을 조합해서 나만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했어요. 스파이럴 학습법 개념을 점진적으로 심화, 스페이싱 효과 장기 기억 강화를 위한 반복, 질문 기반 학습법 사고력과 응용력 향상,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실전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예를 들어 제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스파이럴 학습법으로 정리한 뒤 스페이싱 효과를 활용해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기반 학습법으로 중요한 개념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실제로 몸에 익혔죠. 4. 실험과 피드백 끊임없이 개선하기. 여러분, 완벽한 학습 전략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중요한 건 실험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에요. 저는 매주 제 학습 루틴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찾았습니다. 효율성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성과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가? 즐거움 이 과정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재미있게 느껴지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학습 전략을 꾸렸어요. 5.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구글 캘린더와 플래너를 활용해서 학습 계획을 체계화했어요. 이렇게 하면 매일 조금씩 공부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침 질문 기반 학습법으로 하루 목표 설정, 점심 스페이싱 효과로 복습, 저녁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실습, 주말 스파이럴 학습법으로 전체 복습.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마무리 성장 전략의 핵심. 오늘은 세계 최고의 학습법을 나만의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완벽하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삶과 목표에 맞게 수정하고 조합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학습과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